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심장 전공하고 있는 이한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얘기들은 심장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할까 합니다.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 요즘 이제 주변에 이제 돌아다녀 보시면은 심장에다가 스텐트 넣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은 워낙 심장병도 많아지고 중풍도 많아지고 해서 많이 넣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이 어떤 병인가를 한번 보면 저희들 주변에 늘 같이 있는 분들입니다. 요분 누구신지 아시죠? 옛날에 텔레비전에서도 뽀시기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요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텔레비전에서 안 나오셨죠.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가 이분이 그 심근경색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한창 좋은 시절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못 나와. 요즘은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나와서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토론 프로그램 내에서 본인이 겪었던 이제 심근경색 얘기도 막 하시고 하셨어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여기는 안타깝긴 한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잘 알더라고요. 거북이라고 하는 가수죠. 네, 거북이라는 가수인데 이분이 뭐 노래도 많이 히트를 하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됐던 게 심장 시술을 여러 번 받고 난 뒤에도 이렇게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이제 사망하시게 됐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병입니다. 정한용 씨는 참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셨죠. 이분이 그때 제가 기억에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 뭐 의사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검사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협심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견해서 요거는 병원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선생님한테 가서 시술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거라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병원에 가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우리 친구분들이나 또는 주변의 친지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많아요. 이런 병은 무슨 병인가 하면 몸에 지방들이 심장혈관에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로가 막히면은 차가 안 가듯이 피가 잘 안 가니까 이제 좁아지죠. 점점 더 좁아져서 많이 좁아지게 되면 이제 통증을 느끼고 이제 심장에 피가 안 가면은 아주 심하게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 때 심근경색 협심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판막병이 많았었죠.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감염되고 이래서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많아지고, 이거 왜인가 하면 잘 사는 나라의 병입니다. 햄버거 먹거나 피자 먹고 이런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생기는 병이라서 저희들이 농촌에서 농사 짓고 이럴 때는 볼 수 없었던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지금은 급속도로 늘어가지고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판막 질환 환자들을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콜레스테롤 높아서 생기는 이 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협심증의 종류를 보면은 요거는 병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경한 거는 말 그대로 안정성 협심증, 요게 조금 더 심해지면 불안정성, 더 심해지면 완전히 다 막히면 심근경색까지 이렇게 가기도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 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젊은 시절에는 살도 잘 안 찌고 전부 다 기초대사량이 좋아서 어지간하게 기름을 먹는다고 해도 지방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대사가 잘 안 되면서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벽에 이렇게 차기 시작하지요. 심장병이라든지 중풍도 마찬가지, 심장병도 마찬가지고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다리에 혈관 막히는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름 덩어리들이 차는데 몸에 지방들이 찬다고 해서, 자,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 정도만 돼도 이 사람은 지방이 많이 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문제는 이 정도가 차도 정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찬다고 해도 정상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혈관이 다 막혔는데 증상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혈관 안에도 지금 병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을 나타내는 건 이것처럼 80%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 80%. 80% 되면은 이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정도 막혀야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피가 안 가, 일 좁으니까 수도 파이프가 막히니까 피가 안 가니까, 나 그러면 아프다고. 운동하면 아프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운동하면 심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협심증의 특징은 운동을 할 때 아픕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안 아픕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면 굉장히 심한 거고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이제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담배를 많이 피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러면 몸이 염증 상태가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방 덩어리가 툭 터지면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아픈가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냥 너무 아파서 나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면서 막 응급실로 가슴을 부여잡고 오게 되죠.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 정도가 되었을 때 환자분들은 응급실에 오면 뭐 혈압도 뚝뚝 떨어지고 이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까지는 협심증이고 여기는 협심증, 여기는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그냥 연속선상에 진행하는 병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심장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심장에 밑으로 피가 안 가죠. 이만큼. 그럼 심장이 여기가 이렇게 괴사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피가 안 가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면 막 아프기도 하지만 심장이 안 뛰게 됩니다. 안 뛰게 되면은 이게 그 혈압도 떨어지고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통증은 굉장히 아픕니다. 응급실에 오시면은 그 마약성 진통제, 그 마약을 맞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주로 아픈 데가 어깨 왼쪽 팔까지 이쪽 부위가 제일 많이 아프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쪽이 제일 아프지만 어떤 분들은 제한자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난 선생님 이빨이 너무 아파 죽겠어요 이러면서 오셨는데 치과 갔다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치과 이빨은 괜찮은데 이빨이 계속 아파요. 보면은 또 그러면 자기는 이빨이 아프대요. 그런 분도 있고, 저는 그러면 목이 아프다는 사람, 나는 그러면 등이 아프다 이런 사람, 그거 다 운동할 때 아프면은 대부분 협심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하나 보면 체형도 대부분 이렇게 약간 비만한 체형 사람들의 심장에서 협심증이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늘 1분에도 70회, 80회, 나이가 되면 좀 적게 뛰겠지만 이렇게 잘 뛰어야지 되는데, 이 안에 혈관들이 있어 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런데 기름 덩어리들이, 지방 덩어리들이 조금씩 이제 세월이 가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담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특히 담배를 많이 피거나 당뇨가 조절 안 되시는 분들, 또 고혈압이 심하거나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으신 분들 확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표정이 됩니다. 너무 아파서 또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막 아프고 집에서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고 막 이래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이 이렇게 걸어가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러 가시는데 표정이 점점 나빠져요. 얼굴 표정이요. 내가 걷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이러면서 특히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니까 이러면서 딱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얼굴 붙잡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등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막 숨이 가빠지고 넥타이 풀어야 되고 땀도 나고 심장도 막 이상하게 뛰는 것 같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딱 이런 자세가 되죠. 특히 추운 날 갑자기 계절이 변하는 추워지는 날씨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혈관이 수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슴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시면 안 되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다,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아파서 내가 못하겠다, 그럴 때는 119 전화, 119로 소방서에다 전화를 하면 응급구조대로 연락이 됩니다. 그럼 요즘은 전화한 핸드폰 추적까지 돼서 그쪽으로 혹시나 환자분이 쓰러지신다고 해도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 차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운전을 좀 해달라 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파도 참고 운전하게 되면 그 위험합니다. 참다가 의식을 잃거나 이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본인이 운전하지 말고 옆에 친지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운전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심장은 막혔을 때 심장이 약간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괴사가 되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그것도 작은 병원에서는 또 심장혈관 촬영을 안 하는 병원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하시는 병원으로 이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제 환자분이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 기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보니까 대부분 60세 이상이신데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대부분 산업화 시대를 사셔가지고 힘든 시기를 거쳐서 그런가 제 환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참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으면 그 심장병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참으면은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아프면은 꼭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꼭 병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병인가 아닌가 싶을 때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참으시는가 하면은 제 동료 의사분 선배님 의사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 지금 가슴 너무 아프다고 좀 오라고 해서 막 달려가봤죠. 그랬더니 병원 당직실에서 대꾸대꾸 구르고 계세요.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보니까 심근경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양복 입은 채로 바로 시술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전날 가슴이 아프셨대요. 아프셨는데 본인은 인생에 이 정도 힘든 건 이겨낼 수 있다면서 장산에 올라갔다 오셨대요. 장산 700m를 끝까지 참고 이겨낼 거야 하고 올라가셨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 지금 살아계시긴 한데 그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절대로 참으시면 안 됩니다. 심장은 꼭 병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전문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을 전공을 하는 전문의들. 그 다음 심전도 많이 해보셨지요? 병원 오시면은 이렇게 달아서 찍는 심전도 찍어보시면 되고, 또 선생님들이 초음파 검사 해보세요 하면 보면은 심장 안에 볼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달리기 검사라고 하죠. 심전도를 붙이고 막 뛰어가면은 심전도가 왜냐면 몸에 부하를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은 이제 심장 핵이학 검사나 심장 CT가 좋아졌죠. 그래서 통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얼굴 한번 화끈하고 난 뒤에 CT가 찍혀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정확도가 거의 95%가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심장혈관 촬영 많이 들어보셨죠? 뭐 팔로도 하고 다리로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쉽게 병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치료도 할 수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운동부하 검사, 달리기 검사는 의사 선생님하고 진단을 해서 달리기 검사 이렇게 심전도를 달고 해보신 선생님들 많을 거예요. 환자분들 이렇게 달리면은 이렇게 심전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심전도가 변하지요. 막 조금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무섭게 막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내가 심장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장혈관 시술을 하고 자 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전도를 하나하나씩 붙이면 이제 화면에서 나오죠. 그럼 뛴다는 거는 뭔가 하면 이 심장을 일을 시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아프면서 여기 심전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아까 그 환자분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핵의학 검사는 심장에 피가 잘 가는 거 보고 요즘은 심장 CT를 찍으면 이렇게 영상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거보다 요즘은 더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95% 정확하게 아무 고통 없이 이걸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거는 그 심장 CT가 요즘 너무 편리하게 찍게 돼서 어느 종합병원 가면 대부분 지금 95% 정확하게 심장을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니까 다들 편하게 진단할 수 있고 이 팔이나 다리에 혈관을 안 뚫어도 되니까 좋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지금 연세 보니까 자제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첫째 아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님, 올해는 이제 건강검진 하셔서 오래 사세요 하고 이제 그 건강상품권을 다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받아서 가보면 거기에 심장 CT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통에 들어가서 딱 찍고 왔는데 내년에 되면은 이제 또 따님이 또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세요 하고 또 건강상품권 주세요. 그러면 또 찍고 거기도 또 심장CT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년 이렇게 찍으시면 이 방사선을 엄청나게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이 가면 그게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CT는 찍으시고 난 뒤에 최소한은 한 번은 어떻게 찍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능하면 의사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찍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검진처럼 계속 찍게 되면은 이게 엑스레이 요즘은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그 엄청난 엑스레이를 그냥 엄청나게 찍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암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 심장에 동맥경화들이 기름 지방들이 쌓인다라는 거는 강물에 퇴적이 되듯이 오랜 세월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된 거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괜찮았으면 내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찍는 CT는 몸에 해롭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도 이제 그렇게 했더니 심장에 무슨 병이 있겠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심장혈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번 심장을 보면 여기 보면 좁아진 데 보이죠? 2번 심장인데 이 좁아져 보입니다.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저희 병원도 그렇고 이런 작은 그 소독된 방에 심혈관 촬영실이라고 들어가죠. 그럼 소독된 포를 듣고 방사선이 나오니까 이것도 나봇을 다 입습니다. 나봇을 입고 환자분 근데 한 번 정도 이렇게 맞는 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CT가 훨씬 더 방사선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촬영하는 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압도 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환자분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리 혈관에다가 뚫었죠. 한 0.23mm, 2mm 정도 되는 관을 뚫어가 2-3mm 되는 걸 뚫어서 이렇게 환자분은 아주 행복하게 계시고 이 여사는 지금 심장을 벌써 뚫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봐도 막힌 게 보이죠. 이쪽에 여기. 그럼 여기 전부 지방이 들어가 있는. 그쪽에다가 아주 가는 연필심보다 가는 거를 이제 유도철선을 통과시켜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제가 아까 기다리지 말고 꼭 확인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쉽거든요. 쉬우니까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이러는 시대는 참 지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래 시술을 하게 됩니다. 검사만 하는 데는 금방 끝납니다. 이게 뭐 수십 분 안에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지방 덩어리가 차는 병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또는 그걸 한번 당한 사람들, 이제 그 병을 겪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치료를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요. 식이요법, 운동 이렇게 적어놓은 약물하고 안 적어놨거든요. 말씀드린 이유가 의사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제일 좋은 치료는 실은 우리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위협하게 되니까 다른 수술도 하고 시술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처음 받은 몸이 제일 좋은 거죠. 처음 생긴 몸이요. 그래서 자연에서 나는 식이요법, 음식을 잘 먹는 거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국에서 1998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뭔가 하면 협심증 환자들한테 한쪽 사람들한테는 운동을 시켰고요. 한쪽 사람들한테는 시술을 시켰지요. 물론 뭐 옛날 자료긴 한데 근데 이 연구를 끝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도의적으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술보다는 운동이 좋은 치료니까 모든 환자들을 운동을 시키자 이렇게 치료 방침이 바뀌었죠. 그 정도로 지금 뭐 현대의학에서 그걸 설명하는 건 아닌데 시대가 한 10년 지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죠. 그래서 자,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보시면 과일 종류들 많이 있죠. 이쪽에 또 무슨 열매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자연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권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직접 이래 뭐 과일, 야채, 생선 이런 몸에 좋은 것들 이런 거 드시면 좋고요. 이걸 즙을 내고 농축하고 이런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예, 가공하시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본인께서 다듬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음식들이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런 야채들, 그 다음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것들은 항암 효과도 있지만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몸에. 모든 병, 심장병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이 굉장히 암도 염증하고 연관이 있고 모든 중풍도 염증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음식들, 발효된 음식들, 김치라든지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 것들은 전부 몸에 염증을 가라앉혀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운동도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좋고 이런 음식들 다들 좋아하시죠? 이런 것들 이거 드시면 안 좋습니다. 이거 병도 많이 생기고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기름기 많은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담배는 안 좋죠. 담배는 너무 안 좋죠. 담배를 피면 담배는 물론 암도 일으키고 하지만 심장혈관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 담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담배를 피시게 되면 심장혈관이 엉망이 됩니다. 저 시술하는 의사로 처음 이제 시술방에 들어가서 담배 많이 핀 분 혈관 촬영을 했는데 혈관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신 분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시면 심장도 엉망이 되지만 머리 안에 혈관, 중풍까지 다 맞게 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담배 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실은 뭐 한두 잔은 괜찮다고, 특히 와인은 조금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술을 드시면 담배를 피게 되고 담배를 피면 또 안주를 먹게 되고 이런 술을 먹으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이 찐다든지 안 좋죠. 비만이, 복부 비만이 생기다든지 이런 거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운동 뭘 하면 좋나요? 걷는 게 좋습니다. 많이 걸으시면요. 그러면은 몸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에 염증이 가라앉고 콜레스테롤, 나쁜 지방들이 다 빠져나가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면 중풍도 적게 오고 심장 콜레스테롤들을 체중도 줄어들게 되고 당뇨병도 많이 운동하시면 당이 쑥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걸으시면 혈압도 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해도 거의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떨어지고 당뇨도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좋고 또 뼈도 튼튼해지고 이제 우울한 기분도 없어지고 좋습니다. 단지 하나 이제 많이 걷게 될 때 너무 딱딱한데 아스팔트를 걸으시면 이제 무릎 관절이 나빠지지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부산에서 남천동이나 이런 쪽에 운동을 하러 나가요. 저 자전거 좋아하니까 운동을 타러 나가면 폴리우레탄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릎에 관절에 좋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남천동 쪽하고 이쪽 온천천까지, 온천천에도 폴리우레탄 깔려있대요. 그쪽으로 막 그래서 참 부산 시민들이 이제 건강이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데 환자가 좀 줄어서 좀 고민이긴 해요. 전체적인 환자가 줄었어요. 그렇게 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나는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다. 무릎 관절 도저히 생 못 걷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영장에서 걸으면 좋습니다. 부력이 있고 물론 옷 갈아입고 이러니까 귀찮긴 한데 또 수영장 하시면 좋은 게 뭔가 하면 30분만 하시면 돼요. 수영은 그렇게 길게는 안 하셔도 돼요. 걷는 거는 그래도 좀 많이 걸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 제 환자한테는 2시간 정도는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로리 소모량 생각을 해서. 근데 수영이라든지 달리기 이런 건 한 30분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근육 운동하는 게 어떻느냐 이러는데 너무 무리한 근육 운동은 안 좋습니다. 관절도 나빠지고 유산소 운동을 베이스로 하시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근육 운동들을 좀 추가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약을 쓰고 시술을 하는 거는 환자분들은 하다가 안 되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아스피린 정말 좋은 약이죠. 이것만 가지고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심장의 위험성을 확 줄였죠. 그 다음 뭐 베타 차단제 이런 약제들 이런 것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전문의들하고 상담하시면 적절하게 처방해 주시니까 그대로 잘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심장약 중에서 질산염이라든지 나이트로글리세린 이런 것들 혐의 되는 약들 요거는
두시면 좀 두통이 옵니다. 머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거 머리가 아프니까 나는 약을 다 안 먹으려 하고 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머리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입니다. 심장혈관이 늘어나면서 머리혈관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금만 지나시면 2주만 지나면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 같은 거 좀 드시고 두통약 먹고 참는 게 낫고요. 중간에 간혹 제 환자들도 보니까 너무 아프다고 약을 끊고 오시던데 그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심장약을 먹으면 두통이 좀 있을 수 있더라 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약을 바꾸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약을 해야 되고요. 심장약들은 정확하게 좀 수화공식처럼 이렇게 탁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로 들어가게 되거나 적게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칙대로, 또 작용 시간도 하루에 한 번이면 딱 24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딱딱딱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하루 먹고 하루 쉬고 하루 먹고 하루 쉬고 이렇게 나는 체질이 좋아서 그래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작용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규칙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술을 하시거나 심장 수술하신 분도 늘 재발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몸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콜레스테롤 높은 거, 고혈압, 당뇨, 비만, 음식 습관, 담배 계속 얘기하죠. 담배, 몸의 염증 이런 것들. 하지만 이런 거 다 잘해도 보면은 집에 가족들이 다 아빠도 신경쓰세요, 엄마도 신경쓰세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녀도 그렇고 그거는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식구 중에 신경쓰세가 식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유전소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져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늘 심장병이 생긴 사람들은 생기기 전에는 160 정도 아래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생긴 사람들은 70 이하로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심장 안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몸 안에 심장병이 이미 생겼다라는 것은 몸 안에 혈액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쫙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제를 써서라 운동을 하고 또 이때는 약을 강하게 써가지고 콜레스테롤을 70 이하까지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당연히 혈압을 조절을 잘해 130에 80 정도, 혈압이 140에 9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머리혈관, 심장혈관, 콩팥혈관 다 손상을 주니까 꼭 낮게 유지하셔야 되고, 당뇨는 잘 아시겠지만 당화혈색소를 한 6.5에서 8 정도로, 예? 심장 환자들은 7 이하로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물론 당뇨도 약물도 중요하지만 음식하고 운동을 통해서 더 조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는 이제 시술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유도철선을 심장혈관을 시술하는 거는 아주 가는 뭐 그냥 어머니들 바느질 할 때 써서는 그 정도 가는 유도철선을 보내고 풍선으로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기름 덩어리들을 벽에 붙이는 거죠. 지방들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풍선을 넣어서 안에다 이렇게, 근데 풍선으로 지방을 바르면 그게 금방 재발을 하니까 안에다가 금속망을 넣게 되죠. 거물처럼 생긴 스텐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이런 거를 넣게 되죠. 이 압력 높이는 기계로 이렇게 받고, 이 풍선으로 지금 아까 좁아졌던 자리 여기 있죠. 여기를 지금 넓히고 있는 겁니다. 넓히면 이제 기름 덩어리가 벽에 붙게 되죠. 이 압력 올리는 기계고요. 하고 보니까 이 자리였는데 많이 넓어졌죠. 근데 이 금방 재발합니다. 벽에 붙었던 기름 덩어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거를 재협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다가 금속망을 넣어서 이게 다시 좁아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죠. 안에 요거는 스텐트입니다. 이제 금속망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재발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요 아주 가늘게 이 금속이 여기에 붙어 있죠. 이 스텐트를 만드는 재질은 집에서 쓰시는 그 그릇 재질하고 비슷합니다. 그 스테인리스에다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금속을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넣는 게 몸에 좋지는 않지요. 스테인리스를 몸에 넣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코발트 크롬하고 합금이거든요. 그래서
넣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압력 올리는 기계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시술이 끝난 거죠. 안에 심장 스텐트를 끝난 게 아니고 스텐트를 지금 넣고 있네요. 여기 스텐트를 이 안에다 이제 씹어 넣고 있죠. 자, 아까 풍선했던 자리에 다시 넣고 있는. 자, 제 환자인데요. 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입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10시간 전부터 가슴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해서 막 아픈 가슴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응급실로 오셨어요. 담배 많이 피시더라고요. 많이 피시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담배 피고 당뇨 있으니까 이분은 뭐 병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보면 심전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쭉 변합니다. 변하고 혈관 촬영을 해보면 자 이쪽에 보시면 피가 잘 가지요. 근데 이쪽에 보면 횡합니다. 뭐가 아무것도 이쪽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공터가 하나 생겨붙죠. 심장에 피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럼 여기 심장이 피가 안 가는데 뛸 리가 없지요. 그렇게 되니까 막 혈압도 떨어지고 아프다고 막 그냥 호소를 하시게 되죠. 오른쪽은 괜찮았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심장에 여기 스텐트가 지금 넣었어요. 그럼 아까 여기 휑하게 있던데 이제 새로운 피가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분이 10시간 만에 병원 오셨거든요. 이쪽에 보면 초음파로 보면 심장이 잘 안 뛰었어요. 이미 심장이 많이 죽은 거지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나서도 보면 심전도가 정상인들하고 달라요. 이렇게 변해서 심장이 이미 손상을 받은 거지요. 10시간 만에 왔으니까요. 어떻게 손상을? 심장은 3시간 정도면은 심장의 60%가 이미 없어져 버립니다. 혈관이. 자, 우리 손으로 예를 들게요. 손을 이렇게 꽉 3시간을 줄로 묶어가지고 피가 안 간다고 하면 손이 파래지겠지요. 또 더 있으면 손이 상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심장도 3시간만 되면 60~70% 되는 심장이 이미 괴사가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 아까 참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아픈데 뭐 10시간, 12시간 넘어서 오시면 이미 다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말이 좀 어눌하다 이러면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혈전 치료하면 중풍도 되돌릴 수 있거든요.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쭉쭉쭉쭉 막 근육이 빨리빨리 죽는 거죠. 3시간 안에는 하는 게 좋고 늦어도 12시간 안에는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요. 자, 심근경색 환자들이 막히고 난 뒤에 시술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참 이번에 생명을 잊지 않고 살았구나 이게 아니고요. 심근경색 당한 분들 이제 심장에 MRI를 한번 찍어보면 자 심장이 이게 까매야 되는데 하얗게 되어 있죠. 이건 이미 심장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받는 이제 시술 받은 제환자들이 내게 보면 다 이 심장이 이렇게 녹아내린 게 보이지요. 예, 그래서 자 심장병이 생겼을 때는 좀 큰 병원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시술로 다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수술했거든요. 근데 요즘도 너무너무 심한 사람은 수술로 해야 됩니다. 수술은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좀 큰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이 되는 병원에서요. 그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다리의 혈관에 대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손목에 혈관들을 해서 수술은 좀 다릅니다. 스텐트를 넣는 게 아니고 자기 혈관 중에 일부러 떼서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스텐트만큼 좋거나 아니면 스텐트보다도 가끔은 더 좋은 성적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통스럽죠. 이 가슴을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또 처음에 또 초기에 환자분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50세 남자 환자가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오고 고혈압 있고 당뇨, 이분도 또 담배를 폈어요. 왔더니 심근경색이더라고요. 촬영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 막힌 자리가 보이죠. 네, 심장혈관이 이쪽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넣고 깨끗해진 거죠. 네, 관을 넣고 지금 깨끗해졌는데 이분도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살아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안 오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연락이 와서 선생님 환자분 한 분 오셨다고 저는 내려가 보니까 막 혈압도 떨어지고 안 좋고 여기도 훤하게 공터가 생겨버렸죠. 피가 안 가요. 여기가 스텐트 넣은 자리인데 요분이 항혈소판 제제를 끊었던 거예요. 끊고 이제 이렇게
막혀서 혈압 떨어지고 다행히도 이분이 사시긴 살았어요. 근데 많은 아까 MRI처럼 많은 후유증을 남겨서 심부전이 되어버렸죠. 자, 항해소판제를 중단하면 스텐트가 막힙니다. 왜? 스텐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합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금속이거든요. 금속이기 때문에 항해소판제를 걸으면 금속에 핏덩어리들이 다 혈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률이 10에서 30%.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2~3명은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되죠. 자, 심근경색 환자들이 사망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스텐트 시술을 받고 약 걸었을 때는 약 걸어서 막히면 사망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텐트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관리를 잘못하시면 막히면 사망률이 훨씬 높으세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 논문에 이제 논문 실험한 건데요. 자, 내가 심장 안에 스텐트를 넣었으니까 나는 길이 훤하게 뚫혀서 이제 심장에 피 잘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텐트를 넣으면은 심장 안에 이 대지의 혈관을 이렇게 뜯어보면 어때요? 금속이 보이시죠? 자기 몸 안에 금속이 평생 둥둥 이렇게 떠있게 됩니다. 물론 혈관하고 붙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해소만 제제를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핏덩어리들이 달라붙어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망률이 10에서 30%, 심근경색 환자들 5%, 혈압 떨어진다는 심근경색이 5%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스텐트를 함부로 넣어서도 안 되고 고민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고민해서 넣으셔야 되고, 두 번째 넣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넣으신 분들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평생 약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괜찮아 하고라는 마음이 잘못하면 자기의 사망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논문을 보면 항해소판제를 다른 것보다 위험도가 항해소판제를 끊으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훨씬 더요. 그래프처럼. 그럼 언제 항해소판제를 끊으면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막힐 위험이 전가한데 평생 먹어야 됩니다. 항해소판제를요. 그래서 하나든 두 개든 평생 먹어야지, 안 그러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항해소판제를 먹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오늘 위가 안 좋아서 위 수술을 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 항해소판제제를 스텐트 시술 후에, 물론 이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는 건 1년은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2017년도에 시술을 1월달에 받으셨으면 2018년도 1월까지는 가능하면 수술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큰 병이 발견됐다, 도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담하고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수술할 때는 꼭 전문의하고 선생님 제가 이 수술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 항해소판제제를 5일 정도, 5일에서 2주일 끊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안 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끊고 하실 수 있고, 근데 중단했을 때 운이 없게도 막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심장 안에 스텐트가 떠있기 때문에 약을 끊게 되면 그 스텐트에 빗덩어리들이 들어붙을 수가 있는 거지요. 건강보조식품들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장 환자들 특히 건강보조식품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하고 건강보조식품 지출하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건강보조식품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건강보조식품들하고 약품이 허가를 받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돈도 많이 경비도 많이 들고요. 우리한테 효과 있는 약 하나가 개발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적게 들어도 1,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한테 안전한가, 괜찮은가, 그럼 동물 실험하고 사람한테 조금 해보고 안전한가 테스트 해보고 검사하고 이래 식약청에서, 미국 식약청, 한국 식약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건강식품 허가는 그런 시간이 안 걸립니다. 요거는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식품으로 허가 내느냐 약품으로 허가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근데 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해서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가는 시험을 통과를 해서 약품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요 약은 보험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쉽게 그 약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건강보조식품들은 그런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약품이 아니고 건강식품으로 거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고, 또 하나 걱정은 뭔가 하면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건강보조식품들하고 약이 충돌할까봐 걱정이 좀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강식품은요,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기 없는 음식, 야채, 생선, 잡곡밥, 예? 이런 거 드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약은 운동하시는 거죠. 운동 열심히, 유산소 운동에다가 약간의 근육 운동 쓰는 그런 게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다가 오메가3라고 검색어를 넣어보니까 이 약이 그냥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끝없이, 그 정도로 오메가3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실은 심장에서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고,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거는 물개에서 추출된 겁니다. 물개에서 추출된 게 심근경색 환자들에서만 좀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 약은 노르웨이에서 개발을 했는데, 노르웨이 에스키모인들이 오래 산다는 걸 보고 이제 아이디어, 에스키모인들이 왜 오래 살지 하면서 보니까 이제 오메가3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제들을 한 건데,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는 물개에서 추출을 해야 됩니다. 물개에서 추출을 해야 되고, 그 약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보험 적용이 되어 있어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처방해 주세요 하면 처방해 줘요. 그러면 환자라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메가3는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콩에서 추출했거나 고등어에서 추출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식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은 조금 안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조식품들요. 그래서 오늘 환자분이 저 외래 오늘 진료하러 오기 전에 오셨는데 당뇨가 조절이 안 돼. 당뇨가 너무 많이 나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건강식품 한 5개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당 올리는 건강식품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뭐 설탕 많이 들어간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음식 조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국장 요거는 잠시 가져온 게 그 환자분들이 선생님 심장 환자 청국장 먹으면 안 된다고 이래 많이 물어보시면 그게 아니고, 옛날에 방송에서 심장 판막 환자들이 와파린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와파린하고 청국장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먹으면 농도가 너무 올라가서 뇌출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와전이 돼가 모든 심장 환자는 청국장, 된장을 아닙니다. 이거 좋습니다. 심장 환자들 판막 수술하지 않은 분들은 청국장이나 된장 이런 거 많이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뭐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하시면 좋은 게 건강을 지키는 건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거고 규칙적인 운동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꼭 병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망설이지 말고 큰 병원을 방문을 해서 하고, 내가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이러면 119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항해소판제를 끊을 때는 그게 심장관이 막히면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꼭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끊는 게 좋고, 건강보조식품을 드실 때는 꼭 드시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 치료하고 있는 선생님한테 한번 가져가셔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가능하면 조금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